인류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보통 진화설을 통념으로 삼고 있지만 여기 통념을 뒤엎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인류는 외계 생명체가 만든 실험체가 아닐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론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고대 유적과 신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바로 인류 유전자 조작설 혹은 고대 외계인 문명설이라 불리는 이론이죠. 이 이론은 외계 문명이 인간을 유전적으로 설계했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 진화론은 설명되지 않는 인류의 지능과 문명의 발전을 외부 개입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론에서 고대 외계 문명은 단순히 인류를 창조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인류에게 문명, 언어, 종교, 천문학까지 전수했다고 전해지죠. 이 충격적인 이론을 대중화시킨 인물은 바로 스위스 작가 에리 폰 데니켄입니다. 그는 1968년 신들의 전차라는 책을 통해 이 주장을 전 세계에 알렸죠. 피라미드, 나스카라인, 수메르 문명 등 그는 수많은 고대 유적을 외계 문명의 흔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고대 외계인 문명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니켄의 주장은 학계에서 외면받았지만 대중에게는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고대인들이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유적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말도 안 되는 정교함은 오늘날에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잉카 제국의 사크 사유아마는 수백 톤의 바위를 정밀하게 끼워 맞춘 유적으로 유명하죠. 물론 현대의 기술력을 동원한다면 이 유적들을 구현하는 것은 비교적 매우 손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대 문명의 기술로 어떻게 이런 정밀한 구조물들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아직까지 인류의 숙제로 남아있죠. 한편 페루의 나스카라인은 하늘에서만 그 형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선을 그려놓은 것일까요? 그 해답으로 이 선과 형태는 외계 비행체의 착륙 지점이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또한 고대 인도 문헌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비마나라는 하늘을 나는 전차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UFO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또 다른 문헌, 베다 문헌에는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과 강력한 무기에 대한 묘사도 등장하죠.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미스터리한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대 외계인 문명설 이론이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퍼즐의 중심에는 수메르 문명이 존재하죠. 수메르 점토판에는 아눈나키라는 신들이 등장합니다. 외계 문명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아눈나키가 지구를 방문한 외계 종족이었다고 말하죠. 이 외계 종족들은 금을 체결하기 위해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원을 바탕으로 인간을 유전자 조작으로 창조했다고 하죠. 물론 이 주장들은 무척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주장은 단순히 하나의 진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유사한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죠. 흙으로 인간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외계 문명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구조를 생명 조작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이 하나님이라 부른 존재가 실은 외계인이었다고 주장하죠. 멕시코의 마야 문명에서는 우주선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적이 있는데요. 이 유적은 바로 팔렌케 왕의 석간 덮개라고 불리며 외계 문명설에 자주 언급되어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유적이 되었습니다. 팔렌케 왕의 석간 덮개를 두고 우주선에 탄 인간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스 신화 역시 인간과 신이 결합한 반신반인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과 유적들을 바탕으로 외계 문명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류가 외계인의 유전자 실험 결과로 탄생한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계 창조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늘의 존재들,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북미 원주민도 남미 잉카도 아프리카 부족도 비슷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가 자신들에게 지혜와 기술을 전수했다는 이야기들이죠.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그 핵심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인류 진화의 과정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설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수십만 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비교적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문명을 일구기 시작했는데요. 이 급격한 변화는 자연 진화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외계 문명설을 주장하는 이들과 일부 학자들은 인류의 유전자에 외부 유전자가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물론 이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주장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유적들 말고도 세계 곳곳의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유물들도 이 이론의 근거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전의 유물인 바그다드 천지는 실제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대에 이런 정교한 기술이 존재했다면 그 지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외부 문명, 즉 외계 문명이 제공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인도 고대 문헌에는 외과수술, 치과치료, 정교한 의학 지식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수준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정밀한 지식들이죠. 이 역시 외계 문명이 인류에게 전달할 지식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외계 문명설은 단지 외계인의 존재를 넘어서 인류 문명 전체의 기원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데요. 언어, 숫자 체계, 달력, 건축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외계 문명의 개입을 통해 등장했다는 가설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사실이라 친다면 문명이 시작된 뒤로 외계 존재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일부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인류와 혼혈을 이뤘고 그 혈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왕족이 신의 피를 가졌다고 전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죠. 신권, 신성혈통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도 특정 엘리트 가문들이 그 혈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영국 왕실,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그 예로 종종 언급되곤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와 권력을 넘어 외계 문명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외계 문명설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결사와도 연결됩니다. 외계 문명의 흔적을 지키고 인류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음모론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도 바로 외계 문명설에서 나옵니다. 대중문화는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고대 외계인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시리즈는 수많은 유적과 문명을 외계인의 개입으로 설명하는데요. 물론 과학적 증거는 부족했지만 전 세계의 열성적인 팬층을 형성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아예 인간을 외계 종족의 유전자로 창조한 존재로 묘사하죠. 그 외에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이 외계 문명설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도 고대 외계 문명을 배경 설정으로 활용한 적이 있죠. 이처럼 고대 외계인 문명설은 현대 문화 속에서도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과학계는 이 이론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대 외계인 문명설을 유사과학 혹은 음모론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고고학계는 고대인들의 창의력과 기술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죠. 고대인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었을 리 없다는 전제가 사실상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론은 은근히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비서구 문명은 스스로 고도한 문명을 이룰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외계 문명설은 여전히 엄청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인류는 언제 어떻게 문명을 갖게 되었을까? 왜 갑자기 하늘을 관측하고 도시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쌓았을까? 이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이론을 내세웠고 그 일부는 오늘날 사회적 통념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외계인 문명설은 이 사회적 통념을 뒤엎는 이론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죠. 물론 지금까지는 대부분 추측과 해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리적 증거나 과학적 검증은 아직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의심하고 질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단순한 괴설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을만 하든 믿기 어렵든 인류는 계속해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인류는 정말 외계 문명의 실험체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고대인의 상상력과 신화를 과장해 해석한 것일까요? 고대 외계인 문명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뮬레이션 세계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